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이 별로 안 좋아요. 약간 걸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홍보 말씀 하나. 지난 11월 7일부터 8주 동안 연말 꽉 채워서 8주 동안 실전 투자 스터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벌써 한번 했지만 아직까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댓글 상단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AI 이야기 할게요. AI. 근데 최근에 AI ETF가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한국투자에서 홍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비 받고 이런 거 없어요. 한국투자에서 에이스 AI ETF, 그죠? ETF 했는데 이때 좀 놀라웠던 게 삼성전자랑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동일 비중으로 25%씩.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잖아요. 굉장히 놀라웠는데, 자, 이번에 미래에셋 타이거 AI ETF, 네. 여기에는 심지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집니다. 그죠? 빠진다는 거죠. 빠지고 한미반도체가 탑이에요. 여기 ETF 편입 비중 몇 프로냐? 16.25%. 와, 정말 밸류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저도 부담스러운데, 와, 이 모멘텀과 수급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 신고가 오늘 11월 7일자 기준으로 지금 신고가 이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요, 이오테크닉스도 꽤 비중 편입이 됐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8.91%,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수페타시스가 7.5%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7.67%. 꽤 그래도 비중이 높네요. 그리고 솔브레인이 7.65%.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HPSP. 종목은 굉장히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AI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HPSP가 5.21%.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있네요. 네, 하나마이크론. IT신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구독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종목들이죠. 네, 하나마이크론이 6.57%. 그리고 ISC가 5.23%. 정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ETF 수급이 AI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AI 반도체가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기업들이 세상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특히 한미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위너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점점 더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이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죠. 방대한 데이터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GPT-1이 나오고 나서 지금 GPT-4까지 왔는데, 이게 5년 동안 컴퓨팅 파워가 100만 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시장이 형성된 거고,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벌써부터 뭐 피크아웃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AI가 지금 피크아웃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너무 고비용 구조, 비효율적인 구조들은 조금씩 개선되겠지만, 그게 전체 시장의 Q나 P를 줄일 만한 요인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의 뇌를 모방해 나가는 반도체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 특히나 주문형, 요거는 이제 HBM이겠죠? 네, HBM3와 HBM3E. 자, 여기에 제대로 진입할 거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TSMC의 코어스를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삼성 입장에서는 약간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를 지금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TSMC의 코어스를 추격해야 삼성 입장에서는 AI 반도체에서 삼성의 수혜 폭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iCube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죠. 2.5D 구조. 자, 요 2.5D 구조는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의 뇌를 모방한다는 거죠. 자, 이 구조에서 엄청나게 많은 밸류 체인들이 형성되고 여기서 또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HBM 생산량이요, 삼성은. 요게 한 23년 말쯤 되면 월 한 40K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캐파가. 요거를 24년에는 2.5배로 늘리겠다. 그러면 요게 100K가 되겠죠? 100K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 또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4Q 양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4Q 양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8단은 샘플 공급을 했다. 네, 8단은 24GB 제품이고요. 요거는 샘플 공급을 했다. 그리고 내년에 12단 36GB 제품을 내년에 1Q에는 요거를 좀 샘플을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D램은요, 기존의 1Z에서 1A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HBM3는 1Z, 16나노 공정이 주로 된 D램이고 1A부터는 14나노 HBM3죠. 자, 사실 불편할 수도 있지만요, 수혜는 사실 외상 기업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같은 업체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가져갈 거고, 그래도 국내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회사는 오랜만에 또 가져온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이라는 회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인산계 에천트. 에천트는 식가격이죠. 습식 식가격에 쓰이는 식가격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CMP 슬러리 같은 것들. 최근에 이게 HBM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케미칼,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전해,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DNF를 인수했습니다. 반도체 프리커스 업체죠. 네, 반도체 전구체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율이 굉장히 낮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배주주 그거를 가져왔죠. 일단은 지금 낸드 플래시 업황이 여러분 전방시장 아시다시피 사실 천수답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감산 외에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감산 외에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프라이싱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감산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4Q부터 낸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요 에찬트 수요는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산을 하면서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128단이 176단을 건너뛰고 236단으로 바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주로 이제 시안팹 같은데, 삼성 이제 시안팹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세팅이 되면 이 수요는 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은 안 좋은데 앞으로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림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런 데 HBM, 그리고 구리 도금 이런 쪽으로도 HBM향 구리 도금, 이런 CMP 슬러리, 표면 처리 이런 쪽으로도 이제 노출도가 있고요. 사실 이 회사를 좀 제일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GAA라는 3나노 삼성 파운드리죠. 자, 요거를 가공하는데, 요거는 인산계 에천트가 쓰이는데 여기는 초산계 에천트가 쓰입니다. 지금 요게 솔벤더거든요. 독점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잘해주면 이 회사가 좋아질 수 있고, 최근에 지멘스 칩 아직까지 물량은 얼마 안 되죠. 물량 안 됩니다. GAA에다가 2.5D iCube 패키지까지 해서 납품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구글 쪽 수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디스플레이 쪽에 하던 싱글라스 사업 있죠. 네, 싱글라스.
요거는 이제 캠트로닉스 쪽에다 이제 밀어주고 이 회사는 이제 사업 철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첨단 산업 쪽으로 좀 더 디스플레이보다는 반도체 쪽에 첨단 산업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은 매출 1950억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2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가이던스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차 낸드 감산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밀릴 수밖에 없고, 작년 실적은 매출 1조 900억, 영업이익은 2070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총은 2조가 좀 안 됩니다. 1조 9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 8,850억, 영업이익은 1,4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전망은요, 지난해 수준은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는데 상반기까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좀 이익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은 올해보다 좀 많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GAA 팻,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 같은 경우는 이제 초상계 에천트가 쓰이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10나노 미만으로 오면 이게 3D 디램으로 될 수 있거든요. 낸드 플래시처럼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솔브레에 있는 케미칼이 주요하게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SP나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뭔가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